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22년도 1회차 응용학과 모의고사 해설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말씀드리건데 가능하면 전공 두 과목이라든지 아니면 공통 과목과 덧붙여서 같이 문제 푸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안에는 뭐 지식을 그러니까 기존에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도 되겠지만 여러분 시험장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끌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 제거 문제 풀고 또 찍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건 잘 찍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정적인 점수를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점수보다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안정적인 점수. 그러니까 과락을 피하면서 물론 고득점을 원하시는 분들은 눈높이가 좀 다르겠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적절한 점수에 시험 문제 난이도가 들쑥날쑥 하겠죠. 그 다음에 전공 두 과목이니까 조합이 또 얼마나 또 다양하겠어요. 공통 과목까지 덧붙인다라고 하면 더 많은 어떤 경우의 수가 발생을 하겠죠. 그 안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과락 낮지 않고 두 번째 여러분이 목표라는 거. 예를 들어서 어떤 분한테는 과락을 피하는 게 목표일 수 있고 또 어떤 분한테는 뭐예요? 꽤 높은 점수를 맞는 게 목표일 수 있겠죠. 제가 여기다 이제 밑에 대략적인 이제 계산을 해서 제가 점수를 적어 드리거든요. 이건 이제 어디까지나 제가 생각하는 점수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가능하면 물론 이제 저랑 근접하면 좋고요. 저 이상이면 더 하려면 좋겠죠. 어쨌든 과락 피한 상태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적절한 점수를 맞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중간에 절대 포기하는 거 안 됩니다. 알겠죠? 이렇습니다. 그래서 총 10회고요. 1회부터 9회까지는 20년도 문제를 다시 한번 재해석을 했습니다. 20년도에 만들어진 문제가 상당히 문제를 좀 많이 신경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재해석해서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맨 10회는 1회부터 9회까지 모의고사 수업 내용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최종 연습입니다. 그래서 수업은 1회부터 9회까지만 진행이 되고요. 첨부 파일은 10회까지 여러분한테 첨부 파일 드릴 예정입니다. 학습 일정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20문제 이렇습니다. A형 9문제, B형 9문제, C형 2문제입니다. A형 9문제 중에서도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요거는 꼭 맞춰야 된다. 물론 이거 어떻게 맞추냐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제가 수업 때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응용하기 어려운 건 응용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수학적 해석을 거쳐야 되는 것들이 어려운 거고요. 단순 암기라든가 혹은 정형화되어 있어서 워낙 자주 나오는 형태 같은 경우는 기계적으로 푸는 것도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이제 강사 관점에서 제가 이거 맞추면 꽈락은 피합니다. 아니, 꽈락이 뭐예요? 50점에서 60점 기본적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바로 제가 회차당 한 5문제만 시간 찍으면 꽈락 피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이제 하나, 둘, 2번, 6번, 12번, 13번, 18번, 19번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표시를 했고 6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같이 한번 수업 듣고 이것도 여러분 노력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정형화되어 있어요. 자주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런 문제가 점선으로 7번, 9번, 11번, 4번, 8번, 10번, 14번, 15번, 20번이니까 9문제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점수 환산할 때는 동그라미 친 건 전부 다 맞춰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점선 친 거는 절반 생각하고 있습니다. 찍어서 맞추는 거. 그래서 55점 얘기하고 있는 거고. 중급자 이상은 이제 점선까지 가능하면 맞췄으면 좋겠다 생각에 그거 다 포함해서 75점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 방식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는 이제 시간이 제한되어 있죠. 늘어지지 않게끔 제가 분홍색 밑에다 밑줄을 쳐놨습니다. 풀려고 하는 문제고요. 오늘 총 11문제인데 그 외에도 제가 수업 중간중간 간단하게 코멘트 달아드릴 테니까 해설지 잘 나와 있습니다. 적절하게 시간 활용하시면서 여러분 시간 적절하게 정해서 수업 듣는 것을 권장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입니다. 멈춰놓고 다시 한번 쭉 넘겨보고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시험 볼 때 그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했었어야 되는 건가, 그죠? 같은 지식을 가지고도 시험을 어떻게 풀어내냐에 따라서 점수 격차는 굉장히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건 뭐 여러분들 공감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똑같은 시험에 있어서 잔뜩 긴장해서 여러분이 움츠러들었다던가 아니면 뭐 허둥지둥 문제를 풀었다던가 아니면 찍지 말고 풀어야 될 문제를 찍었다던가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어떤 이런 시험장에서 판단 때문에 점수 차이가 많이 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공부를 하는 게 시험이라는 게 시험 직전까지 준비가 완벽하게 준비돼서 이제 시험 보시는 분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분들도 한번 시험 봐보세요. 맞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맞다. 강사가 저거 외우라고 했었는데 저거 외우라고 했었는데 저 보러 가서 그거 봤었으면 맞췄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 그 순간순간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기본 점수 이상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이론을 다시 보시면서 병행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기출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빨리빨리 이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때는 당연히 기출문제를 병행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난 시간 없다. 언제 다 보냐? 그러면 모의고사만 충실하게 연습한다 할지라도 제가 어차피 파트를 다 짚고 있거든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볼 거니까 같이 한번 복습하시면서 최종 마무리 지으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단면 2차 모멘트 크게 순서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죠. 크게 순서 묻는 것은 생각보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문제 형태입니다.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우선 X축이에요. 도심축이 아니라. 그렇죠? 요 X축. 만약에 도심축이었다라고 하면 도심이 여기 C, 여기 있죠, C. 여기는 여기 C. 그렇죠? 여기 3분의 2H 2대 1이죠. 뾰족하신 것부터 도심이 이렇게. 근데 지금은 거기가 아니에요. 어디냐면 여기 X축입니다. 이렇게 연나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는 얼마냐? 바로 3분의 BH의 3승이야. BH의 3승. BH의 3승인데 B, 폭도 B, 높이도 B니까 그냥 B의 4승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참고로 여기 도심축은 얼마예요? 도심축은 12분의 BH의 3승이죠. 요게 아니라 이거 쓰셔야겠죠. 3분의 BH 3승.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도심축이다 라고 하면 이거 얼마냐면 36분의 BH의 3승. 혹시 여기 뾰족한 모서리에서 이 단면 2차 모멘트 얼마인지 아세요? 4분의 BH의 3승. 그럼 우리가 궁금해하는 이 밑에 밑변에서 단면 2차 모멘트 얼마냐면 12분의 BH의 3승입니다. 12분의 BH의 3승. 폭과 높이가 B로 동일하니까 B의 됐죠? 그 다음에 원형 보도록 할까요? 원형도 뭐 아시겠지만 도심은 이곳에 위치하고 있겠죠? 그렇죠? 자, 도심에서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 도심의 단면 2차 모멘트는 얼마냐면 64분의 파이 D의 4승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 밑에 연단에서 연단 끝에 있다는 얘기죠. 단면 2차 모멘트죠. 얘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64분의 5에 5 추가 주죠. 5팩 증가합니다. 그렇죠? 파이 D의 4승입니다. 대략적으로 B의 4승을 분자로 맞추고 분모의 크기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분모가 크면 작겠죠. 반대로 분모가 작으면 크겠죠. 그죠? 그럼 파이는 원래는 얼마냐면 3.14죠. 어차피 근사치 계산할 거니까 이거 뭐 대략 3.2로 볼 거예요. 3.2. 이렇게 약분해서 2로 보고 22죠. 이렇게 2회. 5로 나눠서 4로 본다라고 하면 대략 얼마가 되냐면 근사값이에요. 4분의 B. 무슨 말이냐면 파이가 3.14죠. 3.14 약분하고 대략 2로 보는 거죠. 2. 원래는 62.8이었겠지만 2로 보고 5하고 2를 나눠서 4를 만든 거죠. 4분의 B의 4승. 단위를 생략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에 원은 원인데 얘는 무슨 원이냐면 반원입니다. 반원. 전체가 아니라 이 반쪽만 있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냐? 제가 살짝 표시해놨는데 이렇게 큰 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전체. 그러면 얘 단면 2차 모멘트 구하는 공식은 뭐라고 하냐면 64분의 아까 파이드의 4승이죠. 대신 지름이 얼마예요? 2b니까 2b의 몇 승이다? 4승. 그런데 실제로는 얘가 다 있는 게 아니라 얼마만 있어요? 딱 반쪽만 있는 거죠. 반쪽. 이 값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을 때 이 두 개를 합쳐서 64분의 파이 이거죠. 중첩이 됩니다. 단면 2차 모멘트. 근데 얘는 지금 그게 아니에요. 반쪽만 있잖아요. 다시 여기다 곱하기 얼마를 해줘야 된다? 곱하기 2분의 1배를 해주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계산해보면 2를 4번 곱하면 16. 그죠? 이거 약분하면 8. 이거 약분하면 대략 한 2. 이유는 아까 얘처럼 3.14로 이렇게 2. 그쵸? 또 약분하면 또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거 약분하면 얼마냐면 2.5. 대략 한 2.5. 거기는 뭐 2.55라고 해설 나와 있지만 대략 2.5분의 얼마? B의 4승. 자, 그러면 누가 가장 단면 2차 모멘트가 작을까요? 누가 가장 작을까요? 분모가 가장 큰 거죠. 정답은 그래서 2번이 이 문제의 정답이죠. 그 다음에 진짜 시험장이었다라고 하면 이걸 계산 안 하죠. 누가 제일 작냐라고만 물어봤으니까 이미 의심 후보군, 정답 후보군이 보였다라고 하면
나머지 보기를 가지고 빨리 판단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이런 것도 이제 연습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빨리빨리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내용만 본다, 이 식만 본다라고 하면 A형에 가깝지만 실제 저는 이 문제를 판단하건대 B형으로 보고 있고 아마 대다수 분들이 틀렸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2번은 뭐 해당 관련 문제 나와 있으니 같이 복습할 때 활용해 주시고요. 얘는 변이 구하는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나중에 모의고사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초급자는 건너뛰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3장 60번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뭘 구하라고 했냐면요. BD에 발생하는 뭘 구해라? 충력을 구해라 라고 나와야죠. 이 BD에 발생하는 뭐다? 충력. 얘 같은 경우는 거의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보통 전공자분들 자꾸 이렇게 잘라서 푸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쁘진 않은데 자르는 건 사실 권장하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뭐 반력이나 단면력과 반력을 구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반력이 곧 여기 충력이니까 굳이 자를 필요가 없죠.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저는 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케이블이에요. 케이블이다. 케이블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이 안에 축단면력만 있어요. 반드시 뭐만 존재한다? 충력만 존재를 해요. 케이블은 충력만 작용합니다. 그것도 인장력만 작용하죠. 그 반력의 합력이 반드시 BD와 평행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가 되는 거냐면 지금 문제에서 요거는 FBD가 되는 거고. 다시 얘를 수직수평은 쪼갭니다. 수직수평. 직사각형, 정사각형 이렇게 그려서 쪼갠다라고 하면 요렇게 요렇게. 그 다음에 요게 뭐가 되는 거죠? 수평력이니까 HT. 그 다음에 얘는 VD죠. 그러니까 이 하나의 합력을 두 개를 지금 분할시켜 놓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힌지입니다. 힌지. 얘도 방향 대략 잡아놓으면 편해요. 이게 대략 어떤 방향이냐면요. 구조물 전체를 보세요. 시그마 H는 0 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수평력에 대한 평형 방정식이 0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R점이 0. 얘가 지금 좌향력, 왼쪽을 가리키고 다른 건 지금 우향력이 없죠. 그러니까 반드시 얘는 이 방향입니다. HA고 HA와 HD는 당연히 같겠죠. 그 다음에 요거 방향이 헷갈리는데 이 방향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항상 요 방향이야. 케이블 문제는 이렇게 양쪽에 뻗어나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구하고 나서 정답이 마이너스가 나와도 뒤집어도 상관없지만 보통 문제 풀 때 미리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수월하겠죠. 기억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자, 이 상태에서 뭐 한다? 평형 방정식으로 미지수를 구할 수 있다. 어떤 걸 구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어디서 요 A점에서 모멘트 평형 방정식 썼다라고 하면 얘네들은 통과. 그러면 뭐만 남는 거예요? 요 VD도 통과, HT만 남는 거죠. 그런데 HD는 이 A점에서 반시계니까 마이너스 HT 곱하기 8 길이는 3m. 됐죠? 다시 또 뭐만 존재하는 거예요? 외력 6 곱하기 길이 얼마다? 8m 시계 방향입니다. 이렇게. 그럼 얘를 통해서 계산한다라고 하면 8이 16. HD는 얼마가 된다? 바로 16kN. 왜 이게 편하냐? 이미 얘가 16kN을 구한 이상 그 다음부터는 뭐 순차적으로 답이 나오는 거죠. 왜? 여기 몇 대 몇 대 몇이냐면 기하학적 관계가 4 밑변이죠. 높이 3, 5고. 나한테 FBD를 구한다라고 하면 얘 정답은 당연히 HTF. 요거에 몇 대 몇 대 몇이요? 그대 썼네 이거. 5대 3대 4분의 5배가 되는 거죠. 여기 아까 16이라고 했으니까 대입하면 정답은 20kN입니다. 자, 나머지도 또 안 구해볼 수가 없죠. 자, 구해볼게요. 자, 정답은 나왔고요. 여기 아까 16이다. 그럼 얘는 얼마겠어요? 16에 4분의 3배죠. 16에 그러면 4, 4, 3, 12 이렇게. 그러면 또 제가 얘랑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게 좌향력 16이니까 얘는 우향력 얼마다? 16. VA는 얼마일까요? 시그마 V는 0이니까 얘가 6kN. 그죠? 그러면 평형 이루려면 얘는 상향력이고 얘는 하향력이니까 여기도 얼마가 돼야 돼 바로? 6kN. R자임 다시 한번 검사해 볼까요? 시그마 H는 0, 시그마 V는 0. 12 평형 맞죠? 맞나요? 이렇게. 그래서 얘 전체가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형태니까 이러한 과정을 초급자분들은 한 두세 번은 따라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고 가령 예를 들어서 AB 부재의 충력 구한다라고 하면 우리 역학이 데려와서 역학이 데려오는 이유는 제가 단면역 구할 때라고 말씀을 드렸죠. 충력 왼쪽 취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여기만 이렇게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볼 필요가 없죠. 얘는 이쪽이잖아, 이쪽. 아니 충력 구한다라고 하면 이게 플러스 방향이니까 얘랑 반대죠. 마이너스 16. 전단력 구한다라고 하면 이게 플러스 방향인데 얘는 반대죠. 마이너스 6이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기억하는 것을 뭐 한다? 권장드립니다. 끝. 다음 문제. 3번은 풀기란 문제는 아닌데 계략 방향만 잡아두도록 할게요. 푸는 방법은 변일치법입니다. 비전공자분들은 얘 전체를 푸는 건 좀 어려울 수 있고요. 푸는 과정에서 중첩 공식 나옵니다. 초급자 비전공자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중첩 공식, 물론 21년도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늦지 않았어요. 제가 외우라고 할 때 그때 집중해서 자꾸 외우세요.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문을 두들겨야지 문이 열리는 거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노력하지 않았는데 문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자, 변일치법입니다. 시점을 뗐어요. 어느 쪽을 위로 올려야 되느냐? 사실 어느 쪽을 위로 올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게 선택해야 될 꼭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바로 정정 구조물이야. 부정정은 상관없습니다. 뗐습니다. 여기 시점에 내부인지 갖고 있는 이 부분에 여기 시점에 압축력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뗀 거죠. 그 다음에 여기를 RC, 여기도 RC, 같은 RC겠죠. 제가 왜 이 방향, 그러니까 얘는 상향, 왜 얘를 하향을 가정했냐면요. 얘가 하향, 얘가 상향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 변형 형상을 그려보면 이렇게 쳐질 거 아니에요. 그죠? 누르면 대략. 그러면 시점이 내려가려면 AC에서 반드시 얘가 눌러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경험이 쌓인 상태에서 제가 바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처음에 이제 따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그런 부분에 여러분이 막히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지금 제가 했단 말을 잘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자, 변일치법입니다. 어디서 변일치 쓸 거냐면요. 이 시점에서 구할 거예요. 위에 있는 BC 부츠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RC가 없는 상태에서 P에 의한 시점 처짐 보도록 할게요. 얘 중첩 공식은 이미 여러분들 시험에 잘 나오는 중첩 공식이 나와 있고요. 혹여 또 혹시 생각 안 나시는 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비법 페이지로 말씀을 드려 볼게요. 비법 페이지는 몇 페이지냐면 우리 첨부파일 나와 있는 거 혹은 2022년도 교재 기준으로 104페이지입니다. 104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 그죠? 끝단 집중화 캔틀러브의 집중화 중이 중앙에 제외됐을 때 끝단의 처짐은 얼마냐면 48 2i분이 얼마다? 5PL의 3승이죠. 자, 얘에 의한 무슨 처짐? 하향 처짐. 그런데 이 RC에 의한 시점은 위로 쳐지겠죠. 그래서 빼주는 거예요. 얘는 얼마냐면 마찬가지로 우리 중첩 공식 3이하이분의 PL의 3승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첨부 파일 104페이지 비법 노트죠. 2022년도 교재 기준으로 마찬가지로 104페이지 나와 있는 기본 공식입니다. 3이하이분의 RC L의 3승입니다. 이렇게. 는 뭐랑 같다? 밑에 있는 이 캔틀레버의 시점 처짐과 같다. 마찬가지로 하향입니다. 얘도 같은 공식을 써야겠죠. 3이하이분의 RC L의 3승입니다. 자, 갖다 놓고 식을 놓으려면 얘 넘겨서 RC 구할 수 있고 RC는 얼마냐면 32분의 5P예요. 얘가 32분의 5P라고 구해진 이후부터는 지금부터는 부정정이 아니라 정정이죠. 여기 수직발력 구한다라고 하면 얘하고 얘 세 개 더해서 평형 시그마 V는 0이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32분의 27P인가요? 그 다음에 여기는 외력이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가 그냥 수직발력이 32분의 5P겠죠. 둘이 평형. 그러니까 정답은 5분의 27, 27분의 5가 이 문제 정답입니다. 천천히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비전공자분들, 그 다음에 초급자분들, 이거 시험장에서 여러분 푸는 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얘는 중급자 이상은 돼야지 점수를 확보할 수 있거든요. 대신 초급자분들은 제가 아까 이 식 얘기했을 때 48 2R분의 5P의 3승, 3이하이분의 P의 3승, 요 식이 지금 바로바로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기본 점수를 확보할 때 불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분들은 요 식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법 노트 104페이지라고 그죠? 거기 나와 있는 그 공식을 반드시 암기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다음 문제는 4번입니다. 쉬운 듯 어려운 문제예요. 쉬운 듯 어려운 문제. 참고로 이 문제는 B형입니다. 제가 보통 자유물 뜯어가지고 반력 구하는 문제는 전부 다 원래는 A형으로 보통 배치를 하거든요. 근데 얘는 왜 B형이냐면 좋아하지 않는 형태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등변분포입니다. 이렇게 삼각형을 등변분포 화중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렇죠? 상향력, 하향력인데 이 교차점의 길이가 나와 있지 않아요. 교차점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삼각형의 닮은비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죠. 바로 이 삼각형과 닮은비죠. 몇 대 몇?
여기 높이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높이가 2km/m니까 여기는 얼마다? 4. 그러니까 2대 4. 약분하면 1대 2죠. 1대 2. 그러면 여기 거리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1대 2니까 9m 곱하기 1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그럼 몇 미터다? 3m.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9 곱하기 9는 이 길이를 말하고 있는 거죠. 1 더하기 2분의 2. 3분의 2니까 몇 미터 바로? 6m. 길이가 6m, 3m구나. 알 수가 있죠. 자, 합력 한번 구해볼까요? 합력 한번 구합니다. 합력 한번 이렇게 구해볼게요. 합력은 면적이잖아요. 밑변이 방금 구한 3m고 높이가 2니까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겠죠.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 해주면 얼마다? 3km. 자세한 풀이 시간 뭐 해설지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도심이잖아요. 도심은 요 뾰족한 곳으로부터 항상 2대 1이에요. 뾰족한 곳으로부터 2대 1. 3m니까 자연스럽게 요 거리는 몇 미터가 되는 거예요? 바로 2m가 되고. 요 뒤에는 안 쓸게요. 1m가 되겠죠. 마찬가지 작업을 얘도 한번 해볼까요? 합력 계산한다라고 하면 넓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6 곱하기 4. 그죠?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4 하면 얼마냐면 바로 12km. 그죠? 그 다음에 도시미치 뾰족한 곳으로부터 몇 대 몇이라고요? 바로 2대 1. 2대 1이니까 전체 6m를 2대 1로 쪼갠다라고 하면 여기는 4m, 2m겠죠. 여기는 몇 미터냐면 2m. 당연히 여기는 뭐예요? 4m겠죠. 그러면 2대 1 되죠. 자, 그러면 반력 구해봅시다. 누굴 구하라고 했냐면 A점의 수직 반력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점의 수직 반력 RA를 구하기 위해서 반대편 B점에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쓰면 되겠죠. 그러면 RA 곱하기 8길이 얼마냐면 9. 그죠? 그 다음에 이 3km 보도록 할까요? 3km 시계 방향이죠. 시계 방향. 3 곱하기 8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제가 그래서 아까 여기 2m 구해놨습니다. 여기가 몇 미터냐면 6m니까 토탈 8m겠죠? 6m, 2m, 8m. 마지막 얘는 부모멘트죠. 반시계니까 12 곱하기 2m. 이렇게는 뭐다? 0. 자, 그래서 RA를 구하려고 봤더니 여기 38에 24 플러스 24 여기는 마이너스 24죠. 플러스 24와 마이너스 24가 0으로 소거돼 버리니까 RA 곱하기 9가 0이 되려면 RA의 유일한 결과는 얼마가 돼야 돼? 바로 0이죠. 실제로 A점의 수직 반력은 지점은 있지만 반력의 크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지점이 있다라고 해서 반드시 반력이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알겠죠? 흰지라고 할지라도 수평 반력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얘는 수직 반력도 없는 거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는 5번입니다. 8장 58번과 관련 문제고요. 8장 58번은 이게 양당 고정보 구분 문제였습니다. 저는 오히려 더 쉽게 문제를 낸 거고요. 마찬가지로 변이일치법으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똑같은 변이일치법이 얘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조금 어려운데 제 개인적인 바람은 완전히 뭐 비전공자, 특히 뭐 문과 계열이 아니다라고 하면 이 정도 문제까지는 저는 풀 수 있는 게 푸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래서 이 문제는 뭐 B형이지만 A형에 좀 더 가까운 문제예요. AB형 형태로 볼 수 있고요. 자, 누굴 구하라고 했냐면 B점의 수직 반력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B점의 수직 반력 요거 구하라고 했잖아요. 요 RB를 지금부터 과행력으로 보도록 할게요. 이게 왜 과행력이냐? 과행 넘친다는 얘기야. 힘이 넘친다. 만약에 이 힘이 없었다라고 하면 정정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직 외력 구조물. 두 번째, 외력을 제거하고 오직 과행력에 의한 구조물.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다? 해당 점, 요 B점에서 변이가 같다. 적합방정식을 부르는 건데 변이일치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변이일치법입니다. 자, 얘에 의한 처짐 보도록 할게요. 얘 처짐은 뭐 이렇게 쳐질 거고요. 이 중앙점 처짐 얼마냐? 전체 하중에 의한 처짐을 먼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전체 하중에 의한 처짐을 먼저 생각해 보면 384 2i분의 이것도 마찬가지 기본식입니다. 대학 과정에서 원래 외워야 되는 식들이에요. 전공자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이거 그렇죠? 5WL의 4승 곱하기 전체가 다 제하됐을 때가 384 2i분의 5W의 4승인데 반만 제하됐잖아요. 이렇게 왼쪽이나 오른쪽만 제하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오른쪽에만 있어도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몇 배냐면 바로 2분의 1배입니다. 끝.
자, 이번에는 이 과행력에 의한 처짐 위로 이렇게 처질 거고, 마찬가지로 얘 처짐은 얼마냐면 단순부의 집중하중, 정중앙 집중하중 처짐 공식은 48 2i분의 p 대신 요거 rb 써주면 되겠죠? rb l의 3승이다. 그리고 이 둘이 뭐다? 같다라고 식을 쓰면 되겠죠. 왜 같을까요? 처짐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48로 약분해 볼까요? 48 약분하면 8. 여기 2가 더 있으니까 16분의 5가 되겠죠. 나머지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16분의 5W L이 이 문제 정답입니다. 얼마다? 16분의 5W. 참고로 이거는 뭐 중급자 이상분들은 아마 기억나시는 분 있을 거예요. 등분파 중에 전체 다 제하됐을 때 여기 수직 발력이 얼마인지 아세요? 8분의 5WL입니다. 8분의 5WL. 반쪽만 했을 때는 그의 절반 정답이 16분의 5WL이 됩니다. 나머지는 뭐 단순 대입이니까 W에다 30 대입하고 L에다가 8m 대입해야겠죠? 그러면 뭐 정답은 75가 나옵니다. 해보세요. 16분의 5 곱하기 W는 30, L은 8. (75죠) 그렇습니다. 다음 6번 보도록 할게요. 6번은 이제 예정된 문제는 아닌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비지 부지의 부재력을 구하라고 했어요. 참고로 원래 기출문제는 예구하라고 했던 문제죠. 22-111-6개처죠. 왜 확인했냐면 이것도 여러분 찾기 힘들까봐 4장 76번입니다. 자,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 제가 수업 때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나라는 두 개의 부재는 부재력과 맞죠? 그 다음에 부재력과 인장합축까지 전부 다 동일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얘하고 얘가 같고요. 그 다음에 얘하고 얘가 같습니다. 알겠죠? 언제만 가능하다고요? 반드시 완전히 일직선이 됐을 때만 같습니다. 하나 더! 이렇게 4개일 때 같다고 했지 뭐 여기 여기 하나 더 달렸다 이런 거 안 돼요, 여러분들. 반드시 저는 이렇게 크로스된 상태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응? 물론 이렇게 3개까지는 되지만 알겠죠? 근데 뭐는 안 된다고요? 이런 형태는 안 돼. 알겠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위에 있는 게 지금 이 점을, 이 지점을 누르는 마이너스 20이죠. 마이너스 20. 그러니까 밑에 것도 얼마가 되겠어요? 똑같이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얘네들은 뭐 얼마인지 아직 계산해보지 않았지만 둘이 같겠죠. 그렇죠? 정답은 그래서 마이너스 20 압축이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7번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공식이 딱 떠올라야겠죠. 2W분의 아래의 제곱이죠. 천천히 풀어보시고 저는 8번 보도록 할게요. 8번은 비례 관계입니다.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자, 문제를 읽어봤더니 B점의 수직발력이 A점의 수직발력 몇 배다? 2배다. 그러니까 요게 RA고 그죠? 이쪽이 RB인데 RB는 A점 수직발력 몇 배다? 2배다. ERA다. 제가 비례관계 푸는 방법 알려드렸죠? 시그마 V는 0 요거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거 합력 계산해 볼게요. 합력 계산한다라고 하면 면적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3 곱하기 높이 W. 암산할 수 있겠어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W. 2분의 3W죠? 이렇게. 여기 얼마냐면 2분의 3W. 이렇게. 3W. 위치는 크기와 위치를 정해야 되는데 뾰족한 곳으로부터 몇 대 몇이라고요? 2대 1. 근데 공교롭게 여기 3m니까 여기가 2m, 이쪽이 1m가 되겠죠. 자, 다시 원래로 돌아와서 시그마 V는 0 하면 하향력이 2분의 3W와 1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하향력은 2분의 3W 더하기 얼마? 12. 그렇죠. 그런데 상향 반력과 같아야 되는데 요건 RA, 여기는 RB인데 아까 RB는 ERA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ERA로 RB를 치환해주면 두 개 합치면 3RA죠. 3RA. 3RA. A점 수직발력의 3배가 2분의 3W 더하기 10이다. 그러면 3을 약분해주면
2분의 W 더하기 얼마? 4. 2분의 W 더하기 얼마? 4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뭘 구하라고 하냐면 W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지막은 제가 비례관계는 모멘트 평형 방정식이라고 했어요. W 구하기 위한 적절한 위치에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쓰면 됩니다. 지금 아직 얘는 뭐 안 구해봤으니까 저는 여기서 가려서 모멘트 평형 방식 써볼게요.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여기다가 시그마 모멘트 B는 0이다. 해볼게 천천히. 됐죠? 자, 여기서 보니까 얘부터 먼저 볼게요. 요게 하나의 반력이죠. 얘 곱하기 전체 팔 길이는 10이네. 그러니까 2분의 W 더하기 4 곱하기 얼마? 됐죠? 요거 볼까요? 반식에 맞나요? 반식에 마이너스 2분의 3W 곱하기 8 길이는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곱해야 되는데 잘 보시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5m. 여기 아까 도심 거리가 1m를 추가시켜줘야겠죠. 그러니까 6m. 그다음에 요거 마지막 남았죠? 반식에 12 곱하기 얼마? 3. 마이너스 12 곱하기 3은 0이다. 전개해 볼까요? 전개하면 이렇게 하나씩 전개하면 되겠죠? 5W 더하기 곱하면 40. 마이너스 약분하면 3. 3은 9W. 얘는 마이너스 36은 0이다. 자, 5W 마이너스 9W 계산하면 마이너스 4W. 넘기면 플러스 4W. 40 마이너스 36은 4. 그러니까 4W는 4니까 W는 자연스럽게 얼마다?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냐면 1번이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얘도 거의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가 남아있느냐? 연습이 남아있는 거죠. 왜냐면 항상 이 문제는 풀다 보면은 제가 풀어주는 과정에서는 끄덕끄덕 거리신 분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동의합니다. 제가 푸는 방법에 대해서. 대신 이제 시험장에서 충분히 여러분 연습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머리로는 동의하고 있는데 손이 안 나가는 거야. 시험장에서는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몸이 반응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딱딱 나올 때까지 연습을 해보시고 그 노력의 한 번의 결과가 평균 1점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문제가 걸린다라고 하면 보통 60점이 안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조금 더 그렇죠. 꽈락을 염두에 둬서라도 연습을 충분히 한번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2교시 때 바로 이어지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